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리는 그런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우는 밑바탕이 된 것이고,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밑바탕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거름이 되고 본체는 따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알맹이이고 핵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유효하고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좀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국가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가령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훌륭한 왕이 여기다가 딱 서서 내가 왕이고 이곳에 국가를 세우노라 하면은 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현재 국가의 3요소 이러면 국민, 영토, 주권 이런 세 가지를 가리키죠. 그래서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으면 그게 국가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국가를 세우는 그 과정이 미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게 과연 국가냐, 국가가 되기 이전의 아직 어중간한 형태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3요소, 나중에 또 뭐 좀 바꿔서 4요소 이렇지만 기본은 3요소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게 됐는데, 이게 어느 시대냐, 어느 시대의 나라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군주국가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이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류가 다릅니다. 그것이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국민국가, 국민주권주의 국가, 이것을 달리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단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이 헌법을 제정해서 건국헌법을 제정해서 그 뜻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제 그 뒤에 상권이 창출이 되죠. 그 공무원들이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 수립 과정을 진행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5월 10일 50선거. 이제 여기는 이 헌법을 만드는 의회였다. 지금의 국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헌법을 만들고 헌법이 바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돼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그때로부터 이제 국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입법정부로서의 국회로 가면서 집행정부인 정부, 한때는 뭐 행정부 이랬죠. 그걸 만들고 사법정부인 법원을 만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순서를 따지면 1948년에 사법정부가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 논란도 있습니다. 나 이 리걸마인드 도서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시리즈에.
그래 지금은 건국헌법, 이게 제헌절하고 직결되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어떤 질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특별히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돼서 한다, 이게 아니고 누구나 튀어나오면, 돌출하면 천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꿔보자, 이런 풍조가 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만 뽑아 놓으면 헌법을 건드렸죠. 나는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모범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국민의 신하였다, 국민의 일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자랐죠.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헌법의 뜻에 제대로 따르지 못한 그런 국민의 일꾼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 이 제헌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좀 잊혀져 가고 있죠.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하면은 제헌절이 국민의 날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이 전에는 소위 빨간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제헌절의 의미를 기리고, 물론 노는 날로서 좋기도 했지만, 오늘은 제헌절이야, 오늘은 국기를 개양해야 하고 제헌절 노래를 듣고 제헌절 기념식을 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만뒀느냐 하면은 물론 직접 그만둔 것은 2008년이다 이러지만,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법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침, 이렇게 하위로 내려가는 순서인데, 이런 이제 계단이 있죠. 이거는 엄연한 그 서열입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어떤 것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2005년에 그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8년부터 제헌절은 빨간 날이 아니게 된 것이고, 더구나 정부의 행사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그 제헌절 행사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대통령은 초대 손님입니다. 이것은 아주 참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령 자기들 국민 밑에 있는 정부 세계를 따졌을 때 가장 센 정부가 어디냐 하면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국회가 되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의회 주권주의,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인 겁니다. 의회 주권주의는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몇백 년 전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그만큼 후퇴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 정치인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깨우쳐 줘야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를 하는데 어째서 이게 국민의 날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날이 돼버렸는가?
여기에서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게 의회 주권주의를 매년 선포하고 확인하는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제헌절 기념식을 하면서 국민이 알고 있고 국민도 할 때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민을 배제하고 국민들은 이제 오늘도 돌아다녀 보면 국민들은 태극기를 걸지 않죠. 길거리에 그 행정기관에서 태극기 개양을 하는데 그나마 생략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럼 몇 년 전에 보면은 국회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우리도 따로 한다 해서 또 하고 이러고 있죠. 다 그걸 뭉뚱그려서 볼 때 헌법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 헌법의 그 권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 국민에서 이거를 국민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헌법의 권능은 여기에 주어진 것이지 대통령도 국회도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회 안에서 국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 손님입니다. 남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국회만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피지배 계급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권력행위, 정치행위라고 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민 전체를 묶어서 대한민국 국민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체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물론 개인에게 쪼개서 주지 못합니다.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죠.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은 국회에 있지 않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전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가볍게 여기면서 헌법을 이 시대에 맞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디를 고칠지 계속 찾아낼 것이고 헌법을 고치고 싶은 국민들에게 쫓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으면 수시로 헌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지금의 국회, 지금의 정치권은 반민주주의, 반대한민국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길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대낮에 대중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유린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고도 아니고 매일 허구헌날 일상 다반사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의 일꾼인 대통령이, 장관이, 선출직,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법관이, 그리고 검사가
그리고 뭐 우리가 뽑아놓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언론인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자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연예인의 경호원이 대한민국의 법 위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대로 내버려두면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로 잡힐 겁니다. 언제냐? 처음에 그러한 일을 당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다툴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법원에 가서 과연 내가 억울했다, 내가 주장이 옳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겨우 돈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마지막 구제수단, 마지막에 돌려받는 것은 그저 그 별거 아닌 돈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못 해줍니다. 사람이 죽었다. 안 죽은 것으로 못 해줍니다. 사람의 자유가 속박을 당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니까 대표로서 혼이 나야 되겠죠. 그래, 그 예를 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죠.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반민주주의적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던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그 사법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어떤 경우에도 돈밖에 받아내 주지를 못합니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돈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이 구속이 돼서 징역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일꾼인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쪽 동네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저쪽 동네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그게 헌법이 바로 서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그러한 잘못된 법을 만들 때마다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법을 너희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고쳐줄게. 헌법을 너희 계급이 원하는 대로 고쳐줄게, 이런 말을 하죠. 말 자체가 모순인데 욕심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무너진 질서, 이 상태에서 그게 현실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에 국회의장 우원식은 헌법을 잘라내겠다, 헌법을 바꾸겠다, 지금 헌법을, 결국은 지금 헌법의 방향을 트는 것은 지금 헌법의 머리를 잘라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머리를 붙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헌법은 참 기가 막힐 겁니다. 1948년 이 나라를 낳은 그런 헌법인데 그 헌법이 이제 100년을 보고 1000년을 보고 이 나라를 계속 반듯하게 지탱을 하겠다 하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이 생일입니다. 국회의장이 하는 소리가 헌법 이거 몇십 년 동안 안 고쳐서 안 되겠다. 고쳐야 하겠다. 그 생일상에 밥이 미역국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앉혀놓고 잘라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할 때 도를 벗어나서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폐지와 새로운 제정을 반복해왔다. 이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몇 공하고 그러는데 그 말은 그때마다 먼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 세력이 새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발칙한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개정도 이제는 건국헌법 두고 거기에 개정한 것을 뒤에 붙이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 저기에 대해서 또 상세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도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 그러한 공무원은 족쇄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7월 17일 제헌절에 국민이 주인인 국민 주권주의를 다시 기억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켜야만 우리 국민이 앞으로 자손만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